자, 오늘은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? 네, 유재경 미얀마 대사 관련된 뉴스입니다. 어제 난리가 났었죠, 이 뉴스가. 예. 네, 어제 소환돼서 입국했을 때만 하더라도요. 최순실 씨와 일면식도 없다. 사람 잘못 봤다. 이러면서 취재진에게 큰 소리 쳤었습니다. 네, 2번이나 했어요, 2번이나. 네. 입국 직후에, 특검 들어가기 직후에. 그렇죠. 네, 직전에. 기자들이 계속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. 네. 최순실 씨와 어떤 관계냐 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요. 그에 대해서는 아예 부정을 했었었는데 하지만 특검에 들어가서 조사가 시작된 지 3시간이 채 안 돼서 최 씨와의 관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. 일부러 그랬나 싶을 정도로. 네. 들어가자마자 아니었다고 하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뭔가를 봤겠죠. 네. 자, 관련 뉴스가 많죠. 관련 뉴스를 쭉 일별해 주세요. 네. 네, 관련해서 SBS 보도인데요. 유 대사는 지난해 5월 미얀마로 부임하기 전에 최순실 씨를 만났다라고 합니다. 그때 유 대사가 잘 도와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. 특검은 이러한 이야기를 충성맹세로 받아들이고 판단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. 충성맹세 맞죠. 네. 잘 도와드리겠다고 했을 때 뭘 하겠다고 했으니까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. 최순실 씨한테 미얀마 대사가 도와드릴 일이 뭐 있어요? 뭘 도와줘야 하는지 알고 한 말이라는 거죠. 네. 그 다음은요? 네, 관련해서 이백슨 전 미얀마 대사는 K타운 사업을 반대하다가 잘렸다고 특검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이 지분을 넘긴 미얀마 사업가 임모 씨와는 최 씨에게 지분을 넘긴 미얀마 사업가 임모 씨 어제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다라는 겁니다.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죠, 이 사업을. 또 있죠, 관련 뉴스들이 많아요. 네. 네, 미얀마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요. 갑자기 잘리고 그리고 나서는 원래 외교부에서 A 국장이 미얀마 대사로 오기로 파다하게 알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해당 A 국장 같은 경우에는 현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요리사 채용 절차도 시작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갑자기 3월 10일, 지난해 3월 10일에 유 대사가 깜짝 발탁이 된 거죠. 외교부에서는 내정하고 있었겠죠. 네. 네. 그런데 이제 외교부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낙하산을 꽂았다 이런 얘기죠. 예. 그리고 이 전임 대사가 쫓겨나는 과정에서요. 우병우 전 수석이 지휘했던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TV조선의 보도가 있습니다. 그 근거가 뭡니까? 예, 관련해서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요. 통상 사람을 스크린하는 과정을 거치긴 그렇죠. 합니다. 네. 이제 그런데 그 외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이중 국적일 때가 많거든요.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가 많죠. 사실은. 그리고 심지어 이전 대사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도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것들을 문제를 삼으면서요. 이중 국적자 자녀를 둔 공관장들을 모두 내보내라. 이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. 모두 내보내라고 해서 모두 나간 게 아니라 결국 여기서 표적으로 잘려나간 사람은 미얀마 대사였다. 예, 이백순 전 미얀마 대사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대사를 자르려고 하니까 이유가 필요했을 테니까 약점을 찾다가 이중국적자 자녀가 있으니까. 근데 그 이중국적자가 보통 문제가 되는 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을 그렇죠. 경우인데. 예. 근데 이 아들은 병역 의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. 예. 아, 재밌네요.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제 하루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의 전후전모예요. 네. 예.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닌데. 당연히 이제 주시로 또 다뤄줘야 될 사안이라 어제에 이어서. 어제 이제 최순실 그 공식 있지 않습니까? 어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기 사람부터 심고 나서 그다음에 뒤로 이거를 챙기기. 이건데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말씀드린 게 해외 원조 담당하는 기관 이번에는 코이카가 등장해서 네. ODA라고 이게 공적 개발 원조 자금 개도국에다가 이제 건물 지어주거나 무상으로 그건 유상 차관이지만 아주 낮은 이자로 그런 돈인데 여기서 이걸 챙기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굉장히 창의적인 창조 경제 맞아요. 이게 구체적으로는 이 돈으로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다가 한류 업체 입주시키는데 그거를 이제 미르재단이 주관을 뜬금없이 네네. 아무 상관없는 국제 원조 사업에 미르재단이 주관사가 되고 근데 이제 현직 사업을 할 때는 대행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대행사로부터
지분을 챙겼다는 거죠. 예. 네, 그렇죠. 15%에서 20% 정도 챙겼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. 차명으로 지분을 챙겼다는 건데. 근데 이제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 대형 공사가 되니까 몇백억짜리 리베이트 같은 거 있겠죠. 그리고 코이카에서 미르재단이 맡은 게 이제 음식 문화 부분이거든요. 그러면 그 건물에 식당 들어가지 않습니까? 한류 업체들 입점되고 그럼 거기 또 이권이 있겠죠. 네. 정부 돈으로 이게 기획부동산을 하는 거예요. 제가 보기엔 기획부동산 업자의 냄새가 난다.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 코이카 이사장을 작년 5월에 교체했다. 네네. 제가 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코이카 사상 최초로 외교부 대사 출신이 아닌 코토라 출신이 된 거. 사상 최초고요. 미얀마 대사도 사상 최초죠. 미얀마도 가본 적도 없다고 그래요, 이분은. 그렇죠. 네. 외교관 경력 없이 대기업 임원이 바로,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의 대사가 된 것도 사상 최초입니다. 가본 적은 최소한 있어야지. 그러면서 잘 도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. 잘 도와드릴 부분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. 알고 있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두 분 다 어제 얘기 드렸지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근무한 경력이 세계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? 근데 이 두 분 다 하필이면 최순실 씨의 독일 근거지였다고 알려진 프랑크푸르트에 근무했었다. 독일에서의 인맥이나 인연을 바탕으로 그쪽에서 추천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. 하필이면 독일이니까. 그리고 이 관련 회의, 미얀마 현지 대행업체 관련 회의를 청와대에서 했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대사는 대통령 몰래 임명할 수가 없어요. 네, 그렇죠.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. 이건 대통령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만 명백히 밝혀줘도 탄핵감이라고 봐요. 사실 복잡하게 따질 것도 없이. 근데 이 ODA 비즈니스에 왜 관심을 가졌을까? 뜬금없이. 장점이 있어요. 제가 생각해보니까. 첫 번째로 자기 돈을 안 들이고 국가 예산으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? 기획부동산을 할 수 있죠.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권도 사업권을 챙길 수 있죠. 이게 다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자금 추적하기 어려워요. 법망이 빠져나가기 쉽다. 세 번째로는 어제 외교행랑 얘기했는데 외교행랑에 만약에 액세스가 된다면 만약에 비자금도 그 행령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그 거점으로 빼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거 제가 보기엔 대단히 스마트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국가 예산을 하니까 지속 가능한 국제 기획 부동산을 했다. 네. 스마트합니다. 이건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어요. 최순실 씨 혼자 했다고는 믿기지 않거든요. 네.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미얀마 대사 이번에 문제되기 이전에 네네. 대사가 됐던 문제가 됐던 대사가 베트남이었죠. 네, 전대주 전 대사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미얀마, 베트남 이런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최순실 관심이 혹시 개성공단과 관련 있는 건 아닐까? 대체공단. 이런 지역에서 대체공단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어제 제가 최초로 단독으로 네네. 혼자 추정했는데 제가 그런 추정을 한 이유가 오늘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한 1분 정도 제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개성공단 폐쇄되고 베트남으로 실제 대체공단을 옮긴 업주들이 많거든요. 네네. 정부에서 그런 설명회도 했었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 대체공단 프로젝트에 최순실 씨 그림자가 없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몇 가지 추가하자면 이제 코이카 이사장이 바뀐 작년 5월이에요.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저 혼자의 추정이니까 근거는 그냥 미약하다고 보시고 근데 이제 제가 초기 이런 데 좋거든요. 코이카 이사장이 작년 5월에 바뀌고 첫 번째 한 임무가 뭐였냐면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에 따라가는 거였습니다. 동행이었는데. 근데 이 아프리카 순방이 되게 이상한 순방이었거든요. 당시가 어떤 때냐면은 5월 26일 작년 27일 뭐가 있었냐면 G7 회의가 일본에서 있었어요. 당시 그 회의의 주요 주제가 북핵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회의가 당시 상반기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회의였어요. 북핵 관련이었고, 그리고 일본이 G7으로 우리를 업적으로 초청했단 말이죠. G7 회의에 참석해서 G7 정상과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성과고, 우리
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사진 찍히는 네네. 거. 근데 여기를 안 가요. 초청도 했고 북핵이 주제고 가장 큰 국제회의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갑니다. 안 가고 진짜 이례적이거든요. 이명박 대통령이 G7 회의 때 옵저브 초청받아가지고 정말 언론에서 크게 썼는데 대신에 아프리카 순방을 합니다. 대신에 제 기억으로는 우간다는 60몇 년 만에 뭐 처음 정상회담인가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건 한쪽 머리에 있다가 코이카를 공통 분모로 해서 미르 재단이 개입한 이권이 뭐가 있나 살펴보다가 제가 눈에 띈 게 어제 말씀드린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최순실 씨가 곧 통일될 거라면서 네네. 그런 얘기가 작년 말에 보도됐었잖아요.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 관련 있는 게 아니냐. 그때는 이제 무당설과 함께 거론됐는데 그렇죠? 네.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본 게 최순실 씨는 이권 없이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. 보니까 어디든 움직이면 이권이 있어요. 그래서 개성공단 대체공단으로 동남아 진출한 공장들을 눈여겨보다가 혹시 아프리카에 이 대체공단과 관련이 없을까 하는 뜬금없는 제가 연상을 하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개성공단 폐쇄 직후에 그 개성공단 사장단과 함께 통일부가 대체공단을 물색하는 목적으로 첫 방문한 국가들이 케냐, 이디오피아예요. 와, 이때 제가 냄새가 난다. 응? 케냐, 이디오피아의 개성공단, 대체공단을 찾으러 갔다는 거 아십니까? 아니요, 처음 들었습니다. 처음 들었죠. 예, 예. 네. 그 멀리까지 대체공단을 찾으러 갔나요? 저도. 예, 아프리카까지.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개성공단이 폐쇄되어서 케냐, 이디오피아까지 대체공단을 찾으러 간 거냐 아니면 대체공단 사업과 관련한 이권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거냐 이 관점에서 관점 완전히 바뀌는 거죠. 개성공단 폐쇄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. 여기까지 특검이 진도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특검은 연장돼야 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합니다. 여기까지 하고